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교훈을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역사 전문 정치인 역전의 유기용입니다. 독립군 복장을 조금 흉내내 봤는데 아무래도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임시정부를 존중하고 그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를 존경하는 이유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임시정부가 끊임없이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임시정부의 전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계기로 무장투쟁은 바람탄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김원봉과 의열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19년 11월 창단한 의열단은 백범 김구가 후견 역할을 맡고 단재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을 지도 이념으로 해서 투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의열단의 주요한 의거들을 살펴보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조선총독부와 경찰서 등 국내는 물론 상해와 동경 한복판 3개국을 무대로 해서 의열단의 과감한 투쟁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열단의 의거 중 일제의 간담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이었습니다. 1923년 1월 12일 상해에서 국내로 무사히 잠입한 김상옥 의사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건물의 일부가 무너질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검거되지 않고 피신했던 김상옥 의사는 그러나 1월 17일 은신처가 발각나서 포위당하고 맙니다. 양손에 권총을 든 쌍권총의 사나이 김상옥은 총격전을 벌이던 중 일제 다무라 순사부장을 사살하고 거기서 다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월 22일 효제동 은신처마저 발각나서 무려 400명에 달하는 일본 경찰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역시 양손에 권총을 들고 끝까지 총격전을 벌이다 저항하던 김상옥 의사는 마지막 한 발 남은 총알을 머리에 쏴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열흘간에 걸쳐 경성을 발칵 뒤집어 놨던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유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온몸에 11발의 총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의열단과 더불어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인 조직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1931년 김구를 단장으로 해서 결성된 한인애국단의 의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 의사의 동경 일왕 폭탄 투척 사건이었습니다.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청년이 바로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 무렵 김구 선생이 슬픈 표정을 짓자 이봉창 의사가 저는 영원한 쾌락을 영위하러 가는 것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오히려 김구 선생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김구가 건넨 수류탄 2개와 거사금 300원을 들고 상해를 떠나 동경에 무사히 잠입한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8일 마침내 일왕 히로히토의 마차 행렬을 향해 수류탄을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경에 체포된 이봉창 의사는 끝까지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다가 10월 10일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2살이었습니다. 임시정부와 광복군에는 많은 여성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분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제 관공서에 폭탄을 던지는 등 무장투쟁을 전개한 조신성, 한인여자청년동맹의 김순애, 광복군 결사대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심, 광복군 무장투쟁의 전사 오광심, 일제 요인 암살을 기도했던 남지연, 영화 암살의 모델이었습니다. 모두 6번이나 국내로 밀파돼서 군자금을 모금했던 정정화, 바로 이들이야말로 임시정부의 여성 전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단지 안살림이나 남성들의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 아니라 무장투쟁과 그리고 목숨을 건 국내 잠입작전에 선봉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이었던 광복군도 지청천 사령관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광복군의 활동은 해방 직전까지 계속돼서 일본군을 탈출해서 광복군에 가담한 장준하는 미국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국내 진공작전이 조금만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해방 이후 임시정부의 지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레지스탕스를 지휘했던 샤를 드골이 대통령이 됐던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군 장교 출신 다카키 마사오, 즉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광복군 출신 장준하는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의문의 암살을 당하는
불행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100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임시정부의 전사들, 독립투쟁 과정에서 산화한 우리의 전사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안 된 분뿐만 아니라 어느 이름 없는 벌판에서 산화해서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독립투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 안 되고 그 독립투쟁의 역사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의 피 맺힌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시정부 특집 3탄 임시정부의 전사들, 그들이 궁금하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